안녕하세요. 호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꽃님 오빠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호주에 워홀로 오신 분들이 어학원을 다니는 거는 돈 낭비다. 그걸 왜 다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학원이라도 다녀야지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영어 공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사실 본인들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워홀 비자로 오셔서 어학원을 다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점들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호주에 워홀로 오신 분들이 어학원을 좀 다니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학원을 알아보실 때 국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학비는 각자 버젯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국적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게 중요한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국적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의지가 좀 약한 편이다? 그러면 한국 학생이 적은 대로 가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 안 할 거야. 충분히 나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욕해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한국 학생이 많아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어차피 그 어학원에 한국인 국적이 10%나 20%나 30%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약하고 한국 사람이 편한 그런 사람들은 한국 학생이 자기 반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랑 제일 자주 어울리고 제일 가까이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적 비율에 대해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학원이 보통 비기너, 엘리멘터리, 프리인터미디에이트, 인터미디에이트, 어퍼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이렇게 6개 레벨로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거는 또 어학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학생 수가 2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학원들은 이 6개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고요. 학생이 없는 어학원들은 비기너랑 엘리멘터리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어퍼 인터미디에이트랑 어드밴스드 레벨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뭐가 안 좋을까요?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은 이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 수업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어학원에 들어갔을 때 컴플레인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워홀로 오셔서 첫날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엘리멘터리나 프리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이렇게 보통 배치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학생들은 4주 또는 8주 정도로 아주 단기간만 등록을 해요. 길게 등록하시면 12주도 공부를 하시지만 대부분 아주 짧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엘리멘터리나 프리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학원에 한국 학생이 10% 정도라고 알고 갔는데, 막상 내가 첫날 시험 보고 반 배정을 받았더니 우리 반에 한국 학생이 막 20%, 3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 비율이라는 게 어느 레벨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게 많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어퍼 인터미디에이트나 어드밴스드 레벨 가시면 한국 학생 많이 보기 힘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학비죠. 왜 비싼 어학원들은 학비가 비싸고 저렴한 데는 저렴할까요? 첫째는 학교의 네임밸류죠. 카플란, 나비타스, 엠바시 이런 어학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캠퍼스를 두고 있는 어학원들이기 때문에 네임밸류라는 게 있죠. 그리고 보통 대학교 부설 어학센터들이 비싸죠. 왜? 대학교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생님의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수준이라는 거는 좀 상대적인 건데요. 어쨌든 선생님의 경력과 수준이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의 시설 수준과 위치 등도 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제가 선생님의 수준, 경력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학원 선생님들도 연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보호받는 연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학원들은 좀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로 많이 뽑겠죠. 그러면 이렇게 연차가 낮은 선생님들이 안 좋은 선생님이다, 후진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장점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미 유럽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발표하고 대답하고 이런 거를 서슴지 않게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풋을 잘 못하는데 아웃풋에 상당히 강한 그런 민족이죠. 반면에 한국 학생들이나 많은 아시아 학생들은 영어를 대할 때 급 내성적으로 변하죠. 습득에는 강하지만 활용을 하는 아웃풋이 약한 거죠. 그렇다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유럽 학생들이랑 남미 학생들이 막 서로 얘기하려고 떠드는데 아시아 학생들에게 먼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너가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를 하죠. 경력에서 나오는 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은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이나 수준보다 젊은 선생님들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젊은 학생들은 젊은 선생님들이 더 실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말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선생님들도 있고 놀아주는 선생님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의 방식보다는 그런 젊고 편한 선생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비싼 어학원, 저렴한 어학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다고 봐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싼 어학원에 갔는데 그 어학원에 내 담당 선생님이 본인과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최악의 어학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정말 안 좋은 어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한국에서 학원을 다 등록하고 오는 것보다 현지에 도착해서 청강을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굳이 한국에서 다 마무리 짓고 오시는 것보다 청강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어학원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어학원에 대해서 100%다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어학원 등록에 실패할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요즘 웬만한 어학원들은 청강을 다 허락해 주거든요. 물론 일정이 안 맞으면 며칠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학원들은 청강이 다 오픈이 돼요.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최소 2군데 정도의 어학원을 청강을 해보세요. 청강을 하러 가면 그 어학원의 직원들의 마인드도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청강을 갔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볼 수가 있고, 어떤 직원들은 영어 못하는 유학생을 표정에서부터 무시하는 게 드러나기도 해요. 이런 거를 청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학원마다 어떠한 액티비티가 있는지도 잘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어학원들은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정말 재미없는 액티비티?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시티 도서관에 간다든지 그런 액티비티만 하는 어학원들도 있어요. 아니면 액티비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저녁반 영어학원 찾으시는 분들은 액티비티 참가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영어를 빨리 늘고 재밌게 공부하고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어학원이라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준비해놔요. 교직원들이 좀 귀찮더라도, 선생님이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엑스트라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학원들이 좋은 어학원이에요. 이 외에도 워홀로 오시는 분들이 어학원 선택하실 때 더 고려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얘기를 나누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어쨌든 호주에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 호주에서 즐거운 경험 많이 하시고요. 영어도 잘 배워 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